그리고 또 기관에서도 개인 강사를 쓰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원봉사 하겠다고 온다고 해서 무턱대고 쓸 수는 없는 거야. 그냥 아이들 통학 이런 거 해주고 아니면은 뭐 식사 봉사라든지 목욕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도 1시간이든 1시간 30분이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력서를 갖고 왔다 그래서 뭘 갖고 왔다 그래서 선뜻 그분을 이제 우리 이쪽에서 아이들 아무리 자원봉사지만 케어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를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쪽도 조금 장애 쪽이 좀 꽉 막혀 있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가장 좀 폐쇄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강사들이 이거를 배웠던들 취업을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막 뚫고 아니면 정말 누구 아시는 분이 그쪽 기관에서 오랫동안 자원봉사나 연계를 맺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걸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러니까 나를 보증선은 안 쓰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소개해갖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갖고 시간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요리 치료 그리고 자격증 자체가 이렇게 몇 시간을 이수해갖고 네가 치료사야? 요리 치료니까. 그래서 민간 자격증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너희가 어떻게 겨우 고고받고 치료라는 말을 할 수 있고 치료사라는 자격증이 나가냐서 치료자가 들어간 거는 다 안 내줬어요. 미술 심리로 바뀌었잖아요. 아동 미술 심리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미술 치료였어요. 그죠? 아시죠? 처음에는 모든 과정이 무슨 치료, 음악 치료, 근데 자격증을 안 내주는 거. 어차피 국가 자격증은 안 내준단 말이야. 그럼 민간 자격증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너네가 고작 고고 공부하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심리 공부하고 이래갖고 박사학위까지 해서 외국까지 공부하고 온 사람 뭐가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엄격하게 분리를 해야 돼. 민간 자격증도 어째 보면은 국가기관에서 내주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자가 다 빠지기 시작하고 취업하기도 용이하지 못하고 그쪽 이제 그 기관에서도 굉장히 가려서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처럼 MOU를 맺어갖고 정말 정식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해갖고 믿고 쓴다 이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수업 쪽 이런 쪽으로는 조금 싫어하시더라고요. 책임감도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아동 요리 심리 치료 이게 심리자도 없었어요. 그냥 요리 치료였어요. 교재도 있어요. 요리 치료의 이론과 실제라고 해서. 예, 그것도 이제 막 그냥 막 어떻게 해서 권명숙 선생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아시죠? 네. 그분이 아동요리 지도자 협회 거기에 들어가셔서 같이 그거를 공저를 했었어요. 거기 전도근 그 선생님하고 그리고 이제 권명수 선생님하고 두 분이서 하셔서 공저를 했는데 그분이 나가버렸어요. 권명수 선생님 안 맞는 거야. 그분도 이제 아이가 장애아동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조금 집이 좀 사시는 편이세요. 여유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치료센터를 차려갖고 이제 수업을 지금도 이제 하시고 그러는데 요리 치료 쪽으로 장애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한다면은 그분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권명수 선생님이 그래도 이런 요리 장애 쪽으로 해서 이론보다는 그분은 아이를 키우면서 노하우가 있고 그쪽으로 또 공부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분야를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장애 쪽으로. 그런데 그게 일반 대중화가 되기에는 조금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장애기관 쪽에서 예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의학에 있는 치료는 하게끔 해. 그런데 왜 애들하고 요리 치료를 해야 돼?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일반 아이들의 파생이 더 빨랐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아동들 중에서 이런 기관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부유층보다는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무언가 돈을 재료비라도 이렇게 내고 이런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갖고 요리 치료에서 장애에 국한되어 있던 거를 일반 대중화를 시킴으로써 주의를 한번 살펴를 딱 보니까 요즘에 일반 아이들이 굳이 장애를 갖고 있지 않아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 그거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식습관으로 해서 편식 비만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가정 환경, 그리고 이제 주위 환경, 학교 폭력, 친구들 간의 문제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미디어나 그리고 인터넷이나 그런 스마트폰 중독에 의해서 아이들이 폭력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해지고,
그리고 분리불안,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리고 맞벌이나 그리고 조선 조부가정,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양부모가 있던 어떤 간에 아이들 자체가 양육자가 우선 불안해버리면은 키워지는 아이들조차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요리 치료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하면은 더 이상 성장점은 없어. 그게 맞아요.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일반 아이들도 얼마든지 요즘에는 앞으로는 더 심하게 학업적으로도 스트레스도 받고, 요즘 애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학업적으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엄마들 기대치가 굉장히 높고, 그만큼 우리 때보다 훨씬 치열하게 공부를 해갖고 학교를 들어가고 훨씬 치열하게 노력을 해갖고 직장을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직장생활 하는 내내 인생은 스트레스거든. 그때 인생사가 그렇게 돈벌이 비회피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가난한 애는 가난한 나름대로. 모든 부모는 자식들한테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요. 그거에 규합하지 못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아무리 가정이 화목하고 그래도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은 가정에서 화목해도 바깥에서 화목 안 할 수 있어.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그래도 나갔는데 그 주위 아이들이 가정적으로 해서 교육을 그닥 그렇게 훌륭하게 받지 못했으면은 옳은 생각은 누구 생각이에요? 다수가 옳은 생각이야. 본인이 독립투사처럼 얘기해봤자 은따 왕따밖에 안 당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내면에는 모든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한쪽 부분에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게 있겠다. 이게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일반 아이들에게 포커스도 같이 해서 넓혀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업해서 푸드테라피 어느 날 갑자기 푸드테라피라는 게 생겨났다가 요리 심리로 넘어갔다가 또 요즘에는 또 의뢰 들어오는 다시 또 푸드테라피로 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푸드테라피랑 이제 요리 심리랑 그거는 비슷해요. 그런데 테라피 쪽으로 해서 치료로 해갖고 약간 왠지 좀 전문가스럽고 영어를 쓰기 때문에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근데 남들, 엄마들이나 일반 사람들, 이거는 기관에서 사람을 원할 때 푸드테라피 수업을 하겠다고 오는 거고요. 일반 엄마들이나 그런 이제 대중성은 요리 심리 놀이 치료 해갖고 놀면서 아이들하고 아니면 그냥 요리 심리 해갖고 요리를 갖고 아이들 마음을 읽어주고 그리고 내재된 그런 거를 표출했을 때에 그 순화되는 그 과정을 요리를 통해서 놀아주겠다라는 개념으로 해갖고 했기 때문에 일반 아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춘 이론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질병하고 장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했던 장애 아동. 물론 모든 기준점은 정상아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교육청도 그렇고, 그죠? 그런데 그 아동 범주, 근데 그건 다 아동이잖아. 장애를 갖고 있어도 비장애인들도 다 아동이에요. 아동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아동도 알아야겠지만 비정상적인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질병과 장애, 도대체 질병과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아동기 때 질병과 장애는요, 영아기에 나타나는 질병과 장애로는 출생 시부터 갖고 태어난 선천성 질환, 거기서 가장 많은 게 심장, 그죠? 뭐 심장 질환, 그리고 신장, 콩팥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던가, 면역계, 소화관, 그래서 심각한 선천성 질환을 보통 갖고 태어나요. 질병이라고 치면은. 그런데 그게 보통 생후 1, 2년 안에 치명적인 결과로 사망을 하던가 아니면은 심한 장애를 갖고 오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질병과 장애의 종류를 보면은 이제 다운증후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다운증후군 가지면은 낙태 수술하는 나라 1위예요. 그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그냥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제 친구가 아이가 한 번씩 낳았어. 근데 애가 아프다고 오지 말래. 왜 오지 말라고 하지? 그리고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났는데 이제 걔가 이제 마음을 이제 다 잡은 거지. 닫아놓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 왜냐면 우리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걔는 그게 받아들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거기가 유전적으로는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음식적 요즘에는 다운증후군이나 장애 이런 선천적인 이런 장애가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음식이나 환경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면서 선천적이 아닌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윗대나 이렇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외순 파열로 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4개월, 5개월 때 아이 초음파 그거 보잖아, 영상. 근데 그때마다 그 아이는 태어나려고 했던 것 같아. 입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이런 거 염색체 다 하고 그래서 걔는 이제 경상 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낳고 나니까 국외순 파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여기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그 굉장히 그 안에도 다 안에서 벌어져 있어요. 안쪽이 그쪽도 다 수술을 해야 되고 코가 삐뚤어져요. 얼굴 틀어지기 때문에 치아 교정해야 되고 코도 걔가 자라면서 지금 한 4번째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미용 성형 처음에는 이제 꼬매고 자라면서 미용 성형을 계속 했거든요. 그것도 한 4-5번 했고 서울대 그 병원에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순 장애라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게 걔네도 만약에 엄청 가난하고 이랬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때 갈 때마다 돈이 엄청 많이 들잖아요. 애도 애대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니면 얼굴이 틀어져 버려요. 발음도 이상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술을 해주고 교정을 해주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티가 나요. 사실은. 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남들 시선 그리고 그 첫애가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걔 때문에 막 매달려 있는데 또 둘째가 태어나 버려갖고 걔가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면풍이 와버렸어요. 그때 제때 치료를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때 치료를 못 받아갖고 걔 자체도 얼굴이 이제 안면풍이 오니까 그러니까 입이 삐뚤어지고 눈 이런 게 이제 지금도 계속 치료를 받고 그랬는데도 그때 딱 걸렸을 때 갔어야 되는데 아이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챙기지 못하니까 걔도 안면 쪽으로 해서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웃거나 그러면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걔가 사진을 안 찍더라고요. 처음엔 사진 되게 많이 안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장애를 아이들이 갖고 태어나게 되면은 아이도 힘들지만 키우는 보호자가 너무 힘들어요. 물질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오픈 마인드로 해서 아이를 일반 아이들하고 범죄에 속하게끔 해서 키우는 게 보통 진짜 되게 훌륭하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경희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하거든요. 굉장히 이뻐요. 이삭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잘 키웠더라고요. 보니까 언제 한번 아드님 하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이삭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운증후군은 뭐예요? 염색체가 일반 사람보다 하나밖에 안 많아.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게 많죠.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선천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사람으로서 무능력하게 만들어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원인 이제 외모 컴플렉스도 있지만 그리고 다운증후군이나 일반 보통 아이들이 지적장애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 아이들처럼 이게 인지 능력이 계속 자라지가 않잖아요. 멈춰져 있기 때문에 몸은 성인인데 마음은 항상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가 항상 장애 갖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가 소원이 뭐냐면은 저 아이보다 내가 하루만 더 살게 해주세요. 진짜 옛날에 초원이는 100만불짜리 다리 아시죠? 예, 거기 엄마가 항상 기도하잖아.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만 맨날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만큼 보호자가 이 아이의 곁에서 부재중이거나 아예 떠났을 때 스스로가 독립해서 살 수 있는 그게 정말 노력을 해서 이 아이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은 독립해서 아이가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운 게 일반 이제 유아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요리 치료나 이런 치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청소년 아이들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직업 프로그램밖에 없어요. 그것도 단순 나사 돌리고 제가 중계동에 근처에 거기 아시죠? 그 동천학교. 근데 제가 거기 갔었는데 100명 정도가 입주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그 아이들 수업을 보니까 하청 받아갖고 온 게 상자 접기. 포장 이런 거예요. 사이펜. 그거 하고 볼펜에 그 리본 감는 것도 진짜 열심히 연습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갖고 조금 더 생긴 게 제과 제빵.
정말 열심히 가르쳐갖고 그 아이들이 생산하는 거를 팔아요. 팔아갖고 이제 그렇게 너무 그러니까 재활이나 그리고 직업 이쪽으로 해서 치료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일반 그건 이제 거기에서 해갖고 입주해갖고 살고 그래서 의식주가 해결된 아이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 더 많아요. 그러면은 보호자가 부재 중일 때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가장 문제점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소년 아이들을 최소한 밥솥 누르는 거 그쵸? 밥솥 누르는 거. 그거 밥은 되잖아. 그리고 최소한의 뭐 계란 후라이 정도 하나 하는 거. 그런 거를 힘들지만은 의식주 중에서 가장 힘들게 하고 꼭 먹어야 되고 그걸로 생명을 유지하고 기본적인 게 먹는 거거든요. 그거를 치료나 이런 걸로 해서 아이들을 끊임없이 직업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절대 그쪽으로 프로그램도 기획하지 않고 예산을 주지도 않아요. 그냥 성인들 대상으로 해서 아이를 가르친 거. 그러니까 성인 장애를 있는 엄마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위생도 그렇고 아이를 케어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몰라갖고 그때 그 엄마 대상으로 지금도 서대문에서는 매년 아이들 수업, 엄마들 수업을 꼭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아이들 그러면서 거기서 위생 교육부터 다 시켜요. 아이 어떻게 씻기고 그분들이 파나 양파를 갖고 와서 이거를 왜 다듬어서 씻어야 되는지부터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그쪽 아이들 이제 데리고 오고 그러거든요. 엄청 지저분해요. 엄마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구한 날 감기나 장염이나 이런 걸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그게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의 그런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해야 될 거를 못하니까 그거를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그거를 가르쳐줄 수 없으니까 무능력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직업까지는 바라지를 않아요. 그것도 선택받은 사람만 직업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 정말 대기업에서 장애인들 취업하게끔 하잖아. 서비스직에서 많이 씁니다. 서빙이나 이런 거. 바리스타 같은 거 특히 많이 해갖고 그런 거 많이 교육시키라고 하죠. 롯데리아나 여기 보니까 장애를 갖고 계신 성인분들이 매장 그쪽에서 다 드시고 나면은 갖다가 하고 닦고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거를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 거 모르시죠? 엄청나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불어 살아야 했기 때문에 대기업에 할당치를 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선택을 받아갖고 하는 사람만이 월급이라는 거 해갖고 스스로 독립해서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반찬이라도 사다 먹지. 밥도 햇반 갖다가 전자레인지 돌리는 것만 가르치면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예. 그리고 소아에게 보통 오는 게 이제 가볍게 오는 게 이제 편도, 백일의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호흡 그런 해서 질환들이 호흡기 질환들이 많이 오는데 이거는 뭐 치명타나 있거나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심장이나 심장 혈관 그리고 선천성 기형과 뭐 유전성 빈혈, 혈우병, 백혈병 그리고 이런 다양한 뭐 열성 경련으로 해서 또 그리고 간질, 뇌종양 소아에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그리고 문해증, 그리고 뇌수종, 그리고 소아당뇨. 요즘에 큰 질병으로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게 소아당뇨예요. 그래갖고 인슐린을 맞아야지만 평생을 살 수 있는 소아당뇨도 있고요. 1형, 2형으로 나눠지거든요. 아니면 음식으로서 케어가 가능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당뇨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해증 아시죠? 뱃속에서는 살아요. 나와서 호흡을 못해요. 자가호흡을. 아시죠? 예, 그거는 이제 엄마하고 퇴출로 연결됐을 때는 호흡하고 정상 아이처럼 10개월 동안 커요. 근데 나와서 자가호흡을 할 수 없으니까 호흡기로 연명할 수 있는 건 다 하루. 얘네에서 영화 아시죠? 하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났어요. 거기 부모는. 그래갖고 하루 동안 인공호흡기 이름도 지어주고 출생신고도 하고 그런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신은경 아들이 아시죠? 뇌수종. 뇌에 계속 물이 차갖고 빼줘야 돼요.
그래서 지적 장애가 같이 옵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은 불가능해요. 이혼하고 나서 지금 친정 부모님하고 같이 키우고 살고 있잖아요. 아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요즘에는 아이들의 이런 식생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아 당뇨, 특히 임신성 당뇨이신 임신 기간에 당뇨가 있거나 엄마가 당뇨가 있으면은 유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를 가질 마음이 있으신 분들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예, 그런 분들은 항상 어떻게 결혼하기 아이를 낳기 전에 6개월에서 1년 전부터는 몸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왜? 나 혼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아이를 낳을 거면은 나 때문에 내가 그걸 좀 참아야 되는데 참지 못해서 그래서 아이한테 치명적으로 해서 질병이나 아니면 유전적으로나 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때요?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가임기 여성들 엄마 아빠 예비스쿨 이런 데에서 뭐 재테크하는 방법 아이 잘 키우는 방법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이런 이제 다양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아이한테 유전될 수 있는 거 건강하게 아이 임신해 갖고 하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 예. 예, 근데 이제 쓸데기 없는 식으로 예,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부모관에게서 라이센스를 따게끔 해서 그게 적정 점수치가 되는 사람만 아이를 낳게 해야 된다. 예,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 갖고 무료 교육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즘 애들이 감기 걸렸다 갑자기 급폐렴 오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예, 면역력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희한하더라고. 요즘에는요, 후진국병이 돌아요. 참 보면은 그러니까 폐렴하고 옛날에는 무슨 말도 안 돼 왜 그게 생기지 그런데 구내염도 되게 많이 생기고 네,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은 후진국병인데 여름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수인성 전염병이 돌고 이런 게 그게 이제 식생활의 문제도 있겠지만 환경 오염이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게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그거를 대처할 만한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하게 먹지를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 체계 자체가 아이들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갑자기 돌아서 버려. 감기 몇 번 하고 나면은 병원 가면 폐렴이래 입원하래. 그러고 나서 또 중염도 같이 와. 아시죠? 펄럭펄럭 하다 보면은 귀에 또 문제 생긴데 그래갖고 요즘 아이들은 병원이나 이런 쪽에서 끊임없이 달고 살아요. 근데 그게 내 아이를 잘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기관에 보내기 시작하면은 그냥 늘상 그냥 감기는 달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한 반에 10명에서 15명인데 그게 내 아이만 잘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말 눈에 띄는 질병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아기 때는 빠르게 굉장히 성장을 해요. 체표 면적은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에너지 쓰는 게 성인만큼 써요. 한 달 동안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자라죠. 응애응애 태어나서 뒤집고 요즘엔 다 건너뛰더라고. 그 단계가 확 아니 긴다고 해. 배밀이 하다가 갑자기 자꾸 일어서는 나 있어요. 앉았다 옛날엔 그랬잖아요. 다 단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내내 안 하다가 갑자기 건너뛰고 다음 단계에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아시죠? 아이들 한번 뒤집을 때 얼마나 용 쓰는지 보셨어요? 네. 아주 얼굴이 시뻘게 갖고 식은땀이 빡 벌리면서 죽거라고 해놓고서 울어. 왜?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또 다시 또 엎어놓고 가. 그러면은 또 죽거라고 해갖고 또 뒤집어. 그러면서 자기 빨리 보라고 빨리 뒤집어 놓으라고 도로. 예, 그런 거 할 때 아이들이 온 힘을 에너지를 그 뒤집는 데 다 쓰거든요. 성장 단계별로 아이들이 신체 발달이 되면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면적은 작지만 그만큼 쓰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칼로리가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쑥쑥쑥쑥 왜 아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영양실조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중에 하나가 빈혈. 응애응애하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어지러워 엄마 빈혈 어떻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죠. 되게 후진국병이긴 하지만 가장 전 세계적으로 영아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병이 빈혈입니다. 그래서 엄마 모체로부터 갖고 태어난 면역력과 영양소가 결핍되기 시작하는 게 빠르면은 4개월에서 6개월. 그때 그래서 이유식을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영양소를 공급을 시키기 시작해야 돼요. 왜냐면 그때쯤이면은 모유를 먹인 아이 같은 경우는 특히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는 세상 편해요. 맨날 그랬어요, 옛날에. 너 뱃속에 아이 있을 때 행복한 줄 알아라.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다. 막 궁금하고 태어나면 막 진짜 내가 어떻게 해줄 것처럼. 근데 막상 태어나고 막 내가 아는 언니는 너무 우니까 어떻게 애가 그렇게 밤새 24시간 우는지 모르겠대. 경기 안 하는 거 신기해 죽겠대.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래갖고 베란다를 딱 보내서 이거를 갖다 던져버려? 이 정도로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그만큼 아이 양육이나 그거면서 가사노동도 같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끼를 잘 챙겨 먹지 못해요. 그래서 영양가가 있는 모유가 나오기는 사실은 힘듭니다. 예, 모유 먹이면은 살 빠진다 그러죠? 개뻥이에요. 왜냐면은 먹고 나면 뒤돌아서면 배고프거든요. 항상 허전해요. 먹고 나면 허전하니까 또 먹고 주고 나가니까 또 먹고 하루에 4끼, 5끼만 6끼 그렇게 먹어요. 그래갖고 보통 사람들은 독하게 마음을 안 먹으면은 모유 먹이면서 살 빠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 그거는 연예인들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빈혈에 가장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이유식으로 통해 갖고 영양이 공급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동기 때 보통 이제 걸리는 감염은 말 그대로 남한테 옮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수두, 홍역, 골고리, 콩진 이거는요 살아생전에 안 걸리면은 죽어서도 걸리는 게 이 병입니다. 시체에 꽃이 핀다고 하죠. 그 정도로 한 번쯤은 거쳐가는데 예방 주사를 만다 해서 안 지나가는 거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약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다 나타나요. 수두도 하고 홍역도 하고 다 하는데 약하게. 막 그렇게 옛날에는 이거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열이 많이 오서는 많이 나요. 이 질병 자체가 아이들이 고열에 시달려요. 그래서 그때 경기 잘못하면은 장애를 앓거나 약이 없거나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남한테 감염이 돼요. 그래서 한 번 수두 걸렸다, 홍역 걸렸다, 볼고리 걸렸다 그러면은 학교에 못 오게 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예, 볼고리 걸리고 이러면은 사탕 불고 있는 거였죠. 그러면은 옆에 애한테 괜히 옮고 싶어갖고 말 시켜요. 막 감염되거든요. 말 시켜. 그래서 아폴로 누병 걸리면은 괜히 막 학교 안 가니까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게 한 번 앓으면은 그 대신에 다시는 2번은 안 걸립니다. 예, 그런데 예방 접종은 왜 맞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장애나 다른 기타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약하게끔 지나가게끔 하게 하는 거지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질병이나 그쪽으로 해서 이제 있는 거고 나머지 장애 쪽에서 이거를 이제 교통사고나 이제 사건사고 그러니까 보호자의 그런 게 이제 약했을 때, 그 관리 감독이 소홀하거나 이랬을 때, 그리고 아이 자체는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돌발적인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게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 차 사고나 자전거 그리고 공놀이 같은 거 할 때 그게 도로가로 했을 때 아이들은 차가 오던 말도 신경 안 써요. 그냥 단순하게 저 공을 잡아야겠다라는 그거밖에는 머릿속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흔하게 생기는 게 교통사고예요. 근데 교통사고 때문에 사망이나 장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낙상. 옛날에는 베란다 그게 낮았고 옛날 집 같은 경우는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베란다에 못 껴갖고 못 나오는 아이들도 있었고 떨어져서 낙상. 그 모기장 같은 거 해놓으면은 거기에 이제 아이들 기대고 그러다가 그게 무너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그런 낙상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걸 튼튼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집에 엄마들이 잠깐 부재시 아이는요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재워놓고 나왔대. 재워놓고 나왔는데 갔더니 화재가 나거나 아이가 데어서 울고 있어. 그거는 엄마가 부재예요. 다리미 켜놓고 잠깐 물 끄는데 줄이러 간 사이에 벌써 아이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그게 뜨거운지 뭔지 몰라서 아이들이 내 교육시키는 아뜨! 그러면은 살짝 이렇게 근처에 되게 아뜨!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아뜨! 그러면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게 아뜨인지 덜 뜬지 몰라요. 네, 뜨거워. 그래서 아뜨! 그래.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서 하거나 그래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교통사고, 낙상, 화상 이게 굉장히 장애와 사망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화상 같은 경우 그 같은 경우에는 복구불능이에요. 복구불능 아세요? 1도 화상이나 2도 화상까지 그나마 괜찮은데 이 화상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은 피부가 단백질이 변성되면은 원위치에 돌아오지 못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얼굴이나 그걸 찾을 수는 없어요. 엉덩이 살 떼갖고 붙이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인공 피부라고 있거든요. 되게 비싸더라고요. 요만한 거 하나에 50만 원인가 하던데. 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늘려갖고 이렇게 붙여갖고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는 그걸 어디서 처음 봤냐면은 제 친구가 코 재건 성형 할 때 드림 성형외과 가서 그걸 처음 봤어요. 진짜 작더라고요. 이렇게 작은데 그게 수술 비용 그 리스트에 보니까 50만 원 하고 써있더라고요. 재르기 해갖고. 그래서 아, 저게 저렇게 비싸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화상 환자들이 인공 피부 붙이기는 힘들겠구나를 생각해서 걔는 코가 너무 얇아져갖고 2장을 붙였던 기억이 나요. 누구들이 얘기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사건 사망의 많은 원인을 비율을 차지하는 게 바로 교통사고 그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근데 이런 사건 사고 말고 가장 문제시가 되는 게 정신적인 학대.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소아 정신에 문제가 생겨갖고 장애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요즘 부모들이나 특히 이제 저소득층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학대하고 방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리거나 무관심하거나 밥도 잘 안 주고 돌봐주지 않고 씻기지도 않고 아무것도, 그런 게 보통 보면은 가정적으로 부부간에 불화가 있거나 한쪽 부모가 집을 떠나시고 찾으러 다닌다던가 아니면은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약물 중독자, 이런 데 보면은 아이들을 누구의 원인 때문에 아이를 때려요. 아이가 잘못해서 때리는 것보다는 누구 때문에 자꾸 그 아이를 때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죄책감도 갖지 않아요.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가 아동학대법이 그래도 좀 강화돼서 옛날에는 가정일이라고 해서 교통경찰, 경찰들도 별로 관여를 안 했어요. 알아서 해라. 그리고 부부간의 폭력 이런 것도 그냥 집안의 문제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많이 강화됐죠. 그래서 지금은 학대하고 방임, 그리고 아예 아이한테 관심을 안 갖는 부모도 있어요. 무관심 그런 걸로 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메말라가고 우울감 그리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래갖고 지금은 그런 정신과 쪽으로 해갖고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게 다 일종의 아이들의 장애의 원인의 심리적도 포함이 됐다는 거. 그게 이제 요즘 생활하는 이런 패턴이나 사회적인 문화나 이런 환경 자체가 그렇게 아이들이 이런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해갖고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은 태어나면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에 감염돼갖고 아프거나 그런 거 외에 외부적으로 가해갖고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게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높고, 이게 일반 가정에서도 흔히들 이제 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아이가 내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 학교 선생님도 되게 자살한 아이가 유서를 쓰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분명 없이 이제 그 개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무리가.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책상 뒤쪽에 갖고 약간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 엎어놓고 아이들이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눈이 마주쳤대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쌩까고 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그 또래에 장난치고 노는 줄 알았다. 몇 번이고 SOS를 청했대요. 근데 모르는 척 한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 아이가 자살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해 학생이나 담임이나 그쪽에 교감 교장이 처벌을 받느냐? 안 해요. 걔는 미성년자거든요. 그런 거 어쩌면 악용할 수도 있어요. 범죄에 이렇게 해도 그 아이들이 미성년자라는 그 이유로 너무 반대해요, 우리나라는. 정말 누구를 정말 엄청나게 심하게 가해지 않는 이상은 소년원, 그 다음에 소년원일까? 난 참 소녀원은 아닐까? 여자도 가는데 왜 소년원이에요? 이상하네. 소년원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네? 소년기? 청년기가 아니고 청소년기에서 좋은 말이었어요. 예, 적응해 바로 승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청소년기에서 소년원인가 보다. 예, 그렇게 해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그 아이에게, 근데 또 그래요. 그 아이들을 순화시키고 교육적으로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갖고 올바르게 키워야지. 굳이 그런 뭐 소년원이나 그게 이제 청소년 교도소죠. 거기를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반사회적 감정을 가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 그래갖고 아이들을 웬만하면은 교육적으로 해서 부모님들이나 학교에서 교육 좀 잘 시켜주세요 하지, 그거를 또 아이들은 악용을 해요. 그래서 딱 그런데요. 뭐
나 어차피 저기 미성년자라서 안 할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자체를 남을 이렇게 가하고 이런 게 폭력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동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적으로 학대를 많이 해요. 특히 성범죄 해갖고 전자팔찌가 생기기 전부터 지금까지 전자팔찌가 생겨도 할 사람은 우리나라 굉장히 허술해요. 그거 끊기도 되게 쉽대요. 그게 근데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물리적인 거세를 하느냐 아니면은 화학적인 거세를 하느냐. 화학적으로 그거는 그 사람의 그나마 남성적으로 인격적으로 그거를 지켜주는 건데 미안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대요. 엄청 비싸대요. 그 주사 자체가 계속 맞아야 된대. 근데 그거 안 맞으면 또 하는 거야. 그걸 억누르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걸 해야 되느냐. 그래서 외국처럼 화학적 거세를 근데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또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무슨 인권을 보호해주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성적 학대, 성희롱이나 그리고 아니면 성추행이란 거죠. 성희롱 뭐예요? 말렀어. 성추행은 예, 만지는 거. 나머지는 이제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런 걸로 인해서 여자애들만 해보는 거 같죠? 아니에요. 남자들 굉장히 많아요. 교사나 뭐가 이제 어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성추행이나 예, 그렇게 학대를 받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고 성인이 됐을 때의 배우자나 이성 간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예, 하기에는 굉장히 얘네들이 사랑을 하고 일반 이제 행복을 느끼기에는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갖고 어른이 됐었을 때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솜방망이 처벌이에요. 그렇게 해도 크게 그렇게 신사고개를 하긴 합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터넷 눌러보는 건 아니잖아.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굴이 굉장히 착해요. 착하게 생겼고 옆집 사람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우편물도 오던데요. 예, 우편물도 오는데 그거를 기억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몰라요. 전자팔찌 눈에 보여요? 전자팔찌 눈에 안 보여요. 긴 바지 보면은 이 사람이 전자팔찌 차고 있는지 뭐 하는지 몰라요. 어차피 끊어버리고 할 거 다 아는데 뭐.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이런 특히 학대는 아동이 어른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동반되는 사회적, 성적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사춘기가 그쪽에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지만 어른으로서 성장하기에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받게끔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반사회적 감정을 갖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이렇게 방임이나 학대나 폭력이나 그리고 이제 성폭행이나 이런 쪽으로 해갖고 문제가 생겨갖고 나중에 범죄를 묻지마 범죄의 표상이 되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래요.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 그것이게요. 1등만 생각하는 더러운 세상.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대요. 누구 때문에? 집 나간 엄마 때문에, 나를 때린 아빠 때문에, 그런 나를 받아주지 않는 사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 하지 절대로 본인이 잘못했다고 반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 나은이 사건 보면 아시죠? 거기서는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면회 갔을 때 그게 녹취가 안 되게 참 어때? 당신 딸 그런 데잖아요. 당신 딸 내가 여기 언제까지 있을 줄 아냐. 그래서 이제 그 영화로 나온 것도 있죠. 예, 그 사건 그걸로 해갖고 영화로 해갖고 재해석하고. 그래서 형량이 많이 그게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애, 이거는 정서적인 장애를 얘기하는 거에서 10대 때 질풍노도의 시기가 오죠. 요즘에는 사춘기가 굉장히 빨리 와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이제 19살이죠. 예, 근데 지금은 되게 웃긴 게 담배도 고등학교 몇 학년부터 살 수 있던데 자랑스럽게 학생증 내고 담배 사 펴요. 바뀌었어요. 예. 지금 옛날에는 성인만 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부터 필 수 있어요. 그래서 담배 정도는 허용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래갖고, 교복 입고 학생증 갖고 와서 담배 주세요. 왜? 법적으로 사필 수 있거든. 예. 10대들의 반항, 그쪽으로 해갖고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서적인 문제가 불안 초조에서부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얘네들의 가장 문제가 이런 학업에 대한 그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합니다. 원하는 그 성적이 나오지 않고 부모님이 투자해줬는데 그걸 또 이제 부모님들이 말로써 행동으로써 아이들에게 표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 초조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범죄나 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증이나 사회적으로 위축, 그리고 약물 같은 거. 돈이나 요즘 아이들은 청계천에서 한각재 사갖고 학교 갖고 가서 돈 받고 마진 붙여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대요. 되게 웃기죠.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부탄가스하고 본드를 흡입했어요. 나는 처음에 본드를 마신다 그래갖고 정말 본드를 먹어? 이거 무슨 맛을 먹더라? 아니더라고. 냄새를 맡더라고.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환각. 근데 그걸로 해서 뇌가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뇌가 그냥 내 세포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이제 치매도 많이 걸리고 정신적으로 부열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10대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죠. 우리는 안 좋은 것만 높아요. 교통사고, 암 사망률, 그리고 자살률, 그리고 우리나라 청소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 생각하네요. 네,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유아동을 이제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청소년. 청소년은 대부분 후천성이에요. 태어나면서 그거는 그 안에 사망했거나 문제가 생겨요. 하지만 청소년기는 대부분 선천성 장애가 아닌 후천성으로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정상적인 성장 속에서 어떠한 질병과 장애를 얻었다면은 다양한 사고와 사건으로 인한 중도 장애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아시죠? 내내 잘 보고 다녔는데 갑자기 안 보여. 내내 잘 들렸는데 청각을 손실해. 잘 걸어 다니고 잘 했는데 못 걷고 누워있어. 그러면은 아이들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고 성인들도 다시 사회에 그거를 받아들이고 사회에 나가기 굉장히 힘든데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힘들겠죠. 예. 어릴 때 이런 아이들은 어릴 때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지 못했을 때 사춘기가 맞물리면은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질풍노도의 시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래 아이들과의 잘못된 만남을 해서 약물도 하고 가출도 하고 자살도 해요. 이유 없어요, 걔네들은. 네. 그리고 한순간에 일어난 사고 때문에 불행한 장애를 당해요. 그래서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아야 되는데 못 참는 거야. 왜냐면 요즘 아이들은 참을성을 바라서는 안 돼요. 어쨌든 급해, 성격도 급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그때그때 되지 않으면은 화가 분노가 치솟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거 욱하는 한순간에 일저질러 버리고 나서 뒤돌아서면은 내가 왜 그랬지. 그럼 벌써 때는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질병과 장애는 가정의 불안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위협을 느끼거나 그리고 방황하게 되는 사춘기가 결정적인 시기예요. 이때 잘 넘기면은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성인이 돼갖고 사회에 잘 진출하는 거고, 이때 잘못되면은 범죄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도저도 아닌 폐인으로 살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적인 특성은 외톨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35명이 너희들을 왕따시키는 거야. 혼자 이제 그냥 개폼 못 잡아요, 옛날처럼. 예, 왜 있잖아, 옛날에 뭐 청소년 들어가 보면은 왠지 막 비밀스러운 아이 혼자 친구들하고 절대 안 어울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청소년 드라마가 있었어요. 괜히 이어폰 꽂고 이러면서 친구들하고 절대 안 어울리면서 시크하게 맨날 혼자 탁 다리 꼬고 앉아갖고 막 이런.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런 외톨이인 아이들이 아이들 자체에서 혼자 따돌림 당하면서 혼자도, 그게 바로 외톨이인데 그런 게 이제 아이들에게 문제고, 그러면서 이런 아이들은 또 반항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예, 청소년기의 반항.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옛날에 그래, 지금 그래도 옛날에 그래서 교권이 아이들의 폭력을 선생님들이 때리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그거를 방어를 해주니까 교권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절대 못 덤벼요, 선생님들. 맨날 그런데 밤길 조심하시라고. 엄청 무서워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반항, 욕. 정말 맛간식에 잘합니다, 요즘 아이들.
그냥 교복 입고 정말 순진하게 생긴 아이들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 어쩜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어디 욕사전이 있나봐 아이들이.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욕을 하면서 대화를 해야지 친구들 무리 사이에 껴요. 욕을 모르면은 또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다 그냥 기본이에요. 그래갖고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간 버스 안에서 중학교 아이들 이야기 나누는 거 보면은 과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리고 폭행, 폭력. 그래서 그런 게 장기화되면서 그게 고착화돼 버려요. 그때 장애라는 이름을 달고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보면 뭐예요?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 뭐 하냐고요? 주먹의 세계로 빠져들거나 안 좋은 짓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애라는 이름이 뭐예요? 꼬리표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애는 이름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어디 갔다 와요? 큰 집에 갔다 오죠. 학교. 예, 큰 학교에 갔다 오세요. 이러면서 범죄자로서 평생에 꼬리표를 받고 살아요. 예, 그러는 거를 이제 그런 게 가장 문제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오토바이. 오토바이 사고 난 거 못 보셨죠? 제 친구가 119거든요. 그냥 죽는다, 이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주거는 헬멧밖에 없는데 헬멧을 청소년 아이들이 안 써요. 폭주족 같은 애들 보면 헬멧 쓰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안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사고가 나면은 재수 좋으면은 조금 다치고 마는 건데, 엄청나게 심한 장애를 갖던가 아니면은 그냥 즉사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는 즉사. 머리 터져갖고 뇌하 수체가 이제 바깥으로 막 흘러나오고, 사지가 부러져갖고 다리가 위에가 있고 팔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죽은 청소년 아이들 굉장히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장애를 갖거나 사망에 이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청소년기의 장애라는 거는 잠재되어 있는 병리적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인 거, 그리고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체적, 그래서 후천적인 장애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청소년 중에서도 장애 청소년 아이들이 있어요. 예. 장애라는 건 일반적으로 뭐예요? 신체적 일부가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그런 결함이 생겨갖고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상당히 제약을 받는 그런 상태. 그래서 현대에서는 선천성 장애보다는 후천성 장애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치료하고 재활이라는 거는 그런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가 가지고 있는 잔존 능력, 밑바닥까지 있는 잔존 능력을 최대한 끌어서 그거를 써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치료라는 말로 해서 직업치료, 재활치료, 그런 걸로 해서 아이들을 하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직업,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까지 회복시켜주는 거. 예. 그래서 요리를 통해 갖고 이런 심리적인 재활을 해주는 경우에는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을 도와주는 과정으로 해서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재활 의욕을 저해하는 요인이나 행동 제한의 자각, 그리고 신체의 손상, 인간관계에 있어서 긴장하고 불안하고 열등감 있고, 예, 이런 거를 요리 수업을 통해 갖고 그런 불안감, 열등감, 그런 거를 제거하고 자신감과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그런 심리적인 요리를 통해 갖고 할 수 있는 재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에게 이제 요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자존감이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통해 갖고 아이들에게 심리적으로, 여기서 솔직히 신체적으로 해서 직업적으로 해서 재활 부분은 좀 약해요. 요리는 만약에 이 아이들을 직업 교육을 해갖고 요리를 가르쳐갖고 이런 거는 분야가 굉장히 작아요. 많은 사람을 할 수도 없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심리 치료를 위주로 해서 많이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이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요리 심리 상담은 요리 활동 결과로 만들어진 작품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내가 이걸 했다는 기쁨,
그리고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도 커요. 그리고 그런 거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청소년이나 아니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리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저희가. 아이를 위해서 간식을 해주고 싶은데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살림을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 거야. 그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해줄 수 있는 간식거리, 그리고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반찬거리, 국거리, 그런 거를 이제 글씨를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요리 가르쳐도 레시피를 줘도 무용지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셔다가 직접적으로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그거를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예. 그리고 그걸 통해 갖고 심리적인 효과까지 또 이제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지역아동센터에서 6학년 아이가 있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했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살기는 하지만 부모님들이 맞벌이하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학원을 갈 돈도 없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거기서 다녔는데 딱히 거기 오는 목적이 없는 아이예요. 그냥 갈 데가 없고 밥을 주는 거예요, 저녁밥. 그래서 그거 얻어 먹으려고 오니까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가도 삐딱선이야. 하지도 않고 딴짓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괜히 아이들 싫어하면 툭툭 건드리는 거죠. 그런 아이들은 정말 못된 게 아니고, 나하고 제발 놀아줘,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줄래, 그런 거를 해줄 줄 알았고. 왜 심통난 갖고 괜히 심술 부리는 아이, 정말 심통난 아이보다는 안 그런 외로운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싫어했어요. 복지사도 포기했고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고, 얘는 도대체 왜 나와갖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서 저러고 있을까. 그거는 그 아이가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 때 그런 것 같아. 1학년, 2학년 때 사고 친 아이들 보면은 6학년 때 그 꼬리표가 쭉 달고 왔고, 범죄자의 꼬리표가 달고 왔지. 그래서 이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니까 선생님 죄송한데 얘를 뒤로 앉힐게요 그러는 거야. 왜냐면 앞에 앉으면 피해가 되니까. 근데 저희는 안 그랬어요. 그냥 앞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관심 어린 그 부담스러운 눈빛 말고 웃으면서 잘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걔가 쉽게 질문할 수 있는 질문을 걔한테 손 들고 그러면은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키고 세 번 시키면 그다음부터 막 이러면서 잘하고, 그리고 일부러 시켰어요. 네가 재료 갖고 뒤에 있는 아이들 좀 나눠주려고 좀 도와줄래? 뭐 해줄래? 해갖고 걔가 나눠주고 이러면서 자신감이 점점 붙겠죠. 예, 그러면서 그 아이가 6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 하면서 한 번도 MVP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은 MVP는 수업 끝나고 나서 친구들의 동의가 다 있어야지 MVP를 줄 수 있어요. 처음으로 6년 동안 처음으로 걔가 MVP를 받았던 게 요리 수업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 아이에게 선입견을 갖고 원래 그런 애가 뒤에다가 몰아놓고 뭘 하던 신경을 안 썼더라면, 진짜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걸 들었을 때 선입견을 갖고 그 아이를 똑같이 모르잖아. 그래서 그 아이를 정말 누군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대화를 해주고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아이는 훨씬 더 빨리 변했을 거라 생각해요. 안타깝게 그런 성격을 갖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은 정말 그 아이는 얻어 터지거나 아니면은 싸움을 좀 잘하면은 일진 그쪽으로 해갖고 풀리지 않는 이상은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문화가 엄청나게 달라요. 선배 간의 교육도 엄청나게 세고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자신감, 성취감 이런 거 칭찬 많이 해주고. 예. 그래서 심리적인 재활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상담자가 사회적 기능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잔존 능력까지 끌어내서, 그리고 심리상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영역으로 지금은 요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뭐라도 요리예요. 혹시 청정원 CF 보셨어요? 요리를 테마로 해갖고 요리는 사랑이다라는 큰 테마를 갖고 CF를 계속 시리즈로 냈었어요. 싸운 연인들, 대화가 없는 가족들, 그리고 청소년인 사춘기인 딸하고 엄마, 그 사이에서 어색하잖아, 불편하고, 요리를 하면서 같이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고 풀고 화해하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요리는 사랑이다라는 걸로 청정원에서, 그만큼 요리라는 분야가 이런 치료, 특히 심리치료 그런 쪽으로 해갖고 큰 영역 중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가장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해갖고 많이 정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어느 학교든 어느 센터든 요리 수업 꼭 하려고 해요. 학교 방과후 수업 이런 것도 옛날에는 한 개만 이런, 지금은 많은 학교는 세네 개만도 돼요. 평일에 계속 하고 주말까지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또 요리 심리 상담에 있어서 또 이제 정서적인 재활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재활도 있겠지만 신체적인 재활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장애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부터 제한이 돼요. 일할 수 있는 것도 시작하고 어디 나갔을 때 많은 제약을 받죠. 신체적으로 이제 장애를 갖고 있으면. 그러면서 억압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은 휠체어도 그렇고 누가 봉사자가 와갖고 부르죠. 택시, 장애인 전용 폴택시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 하지 않는 이상 어디 한번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세상 사는 게 너무 의미 없고 재미없고 무미건조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신체적인 능력을 높이기 위한 치료를 당연히 받고 싶어 하는데, 돈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어때요? 돈이 없으면은 그것조차도 받기가 굉장히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 장기간 오랫동안 정말 노력을 해갖고 그 최대한 걸 끊어내서 일상적인 생활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에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리 심리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갖고 상담자의 장애 아이들 처음에 수업을 맡았을 때 뭔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 아이에게 확장 활동을 해서 학습을 시켜야겠다, 이런 거를 사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이제 애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면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심리적인 게 우선 가장 줄 수 있는 게 좋고요. 이 아이들에겐 대근육, 소근육, 혀근력만 키워줘도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는 거는 그 아이가 자신의 이름과 핸드폰, 그리고 부모님의 이름, 그거 하나 쓰게끔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색연필이나 이런 것을 주제를 줘도 잘 몰라요. 그래서 단계에서 경계성급 아이들에게 하는 거, 그네들은 쓰고 읽고 다 가능하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확장활동 하는 거와 그렇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확장활동 하는 거를 분리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특성, 각각의 인지 능력에 따라서 2세에서 2.8세의 나이과 그리고 4.5세의 나이는 당연히 달라요. 대화하는 수준도 다르고,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5세, 6세 정도 인지 능력 갖고 있는 아이들은 교육에 의해서 글도 잘 읽고 그리고 쓰는 것도 잘 쓰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똑같은 동화를 들려주고 나서 각각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확장활동하는 게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개인별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왜? 거기는 개개인별로 아이들을 앉혀놓지 않습니다. 장애별로 해갖고 제각기예요. 자폐 있는 아이들부터 다운증후 있는 아이들부터 ADHD 있는 아이들, 그러면은 각각의 미션을 다르게 해야 돼.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그 지적장애 중에서 이제 그 다운증후 있는 아이들 각각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ADHD 있는 아이들, 그래서 ADHD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를 한꺼번에 안 줘요. 저는 질려요, 금방. 그리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주변에 걔 정서적으로 이게 분산이 될 만한 장난감을 처음에는 냅뒀었거든요. 계속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급해갖고 그냥 선생님 지시고 뭐 필요 없어, 그냥 막 대충 이렇게 하고 막 돌아다녀. 근데 아이들이 시선이 걔한테 다 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있잖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는 이러면 안 돼. 우선 장난감을 다 치우고 그러고 나서 한 가지. 그거는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고집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묻는 거나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손에 묻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생각하냐면 철두철미해요. 특히 자폐를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돌발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남자 자원봉사자를 꼭 붙여놔야 돼요. 여자는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약하다는 거 알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씩 웃다가 안경이나 목걸이를 잡아 뜯는 아이가 있고요. 안 그러면은 본인 손에 자해행위 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나도 손 많이 뜯겨봤거든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갖고 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그 손 아이를 꽉 잡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아파. 그래갖고
내가 또 소나기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갖고 하지마 아파 하지마 그러면 걔가 막 이래도 안 되잖아요. 안 한다고 약속하면 선생님이 손 놔주지 그러면은 안 한대. 그래갖고 그래도 한 번 더 돌출적인 행동을 해볼 수도 있어요. 걔가 한 번 더 찔러보려고 한 번 더 제압을 했을 때 그다음부터 말 잘 듣습니다. 네, 그래서 좀 등치 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꼭 남자 대학생 걔네들이 웃긴 게 아빠 남자면은 본인보다 힘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확 이런 돌출적인 행동을 조금 자제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해서 각각의 아이들 자원봉사자를 앉혀줬을 때 그리고 각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유형별로 아이들에게 미션을 던졌을 때 수행 행동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던져야 될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도 다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회적 재활의 목적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소근육, 대근육, 그 다음에 협응력 그래서 이제 그런 신체적인 재활에 이제 많이 도움을 시키는데 이 아이들에게 그 지적 능력이 낮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팔은 어때요? 어머니와 아이가 같이 즐겁게 빅마마가 떠도는 남편 때문에 속상하지만 요리를 하면서 아이들의 심리 이런 거를 안정화시키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행복을 요리하면서 아이들과 요리하면서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졌던 고민스러웠던 이런 거를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표출할 수 있게끔 얘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게 먹으면서 즐기면서 하는 이런 요리 그런 걸로 인해서 스스로 이제 아이들이 할 수 있어서 또 집에서 하면 또 장점이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이런 게 바뀌면은 돌발적인 행동이나 불안 증세를 더 많이 느끼거든요. 낯설지 않은 부엌과 그리고 항상 보고 있는 자기가 의존하고 있는 엄마, 양육자들과 함께 친숙한 그래서 가족과 부모와 아니면은 양육자와 무언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서 원만한 가족 형성 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가족들과 아이들과 요리하는 거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하나로 태반을 묶고 이런 데 보면은 꼭 같이 이렇게 요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요리를 통해 갖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관계성 회복 이런 거 프로그램에 꼭 요리가 들어갑니다. 가족 관계성 회복 프로그램. 그래서 반복하고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아동이 성장하고 그리고 청소년이 되었을 때 자립 생활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부모들이 먹거리에 대한 고민 내가 없을 때 이 아이가 과연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아이가 없는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더 나아가 직업과 연결되는 고리를 만들어 주는 거 이게 바로 요리로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심리적 그리고 재활적 사회적 이런 측면으로 해갖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요리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규제를 안 하면 그래서 비만 아동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리 수업 바로 간다면 겁나게 좋아해요. 근데 저희는 딱딱 정해놓고 그거만 주죠. 안타깝다고 자꾸 주면 안 돼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먹어도 배가 고프거든요 항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훨씬 더 아이들이 미술 치료 가자 무슨 치료 가자 하면 싫어하는데 요리 수업하러 가자 그러면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한 여러 가지에 다 그게 본인들의 생각하는 거와 요리를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맞아 떨어져서 요리하러 가자 그러면은 좋아해요. 근데 그건 일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장애를 갖고 있는 이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게 노인이에요. 저도 실버타운에 지금 브레인푸드 강의를 갔다 왔고 이제 12월 달부터 정규 과정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 노인분들이 진짜 그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더라. 삼성에서 운영하는 이름이 이제 노블 카운티인데 말 그대로 정말 럭셔리한 정말 마을 하나 형성을 해놨어요. 그 안에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화센터를 일반 사람들과 같이 오픈해갖고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 이정표에 끊임없이 삼성 노블 카운티 국가에서 세워놓은 그 초록색 이정표에 자기네 자체적으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큰 기관 아니면 안 해놓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게 계획서죠. 여기 정말 좋은 데가 보다. 좋은 데가 보다. 탁 들어도 진짜 좋은 거예요. 거기 진짜 보증금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노인이 되면은 돈 많이 모아서 저기에 꼭 입주하고 싶다는 예,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문제인 게 우리나라가 저출산 시대에 맞물려서 초고령화 시대가 돼버렸죠. 100년 일본은 굉장히 늦은 속도로 고령화 시대가 되는데 참 우리 나쁜 거는 다 일이더라. 정말 빠르게 고령화 시대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국가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전혀 마련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노령연금 나가는 거 아시죠? 집 있건 상관없고 노령연금 나가요. 근데 차가 2대고 이러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엄마도 집이 있으신데 노령연금이 20만 원이 나와요. 되게 좀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해갖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 덕분에 양육비 막 그 아시죠? 아이들 막 그거 지원해주고 그래갖고 급식비 무상 지원 이래갖고 지금 국고가 거덜나갖고 결국은 누가 피해보냐? 우리가 피해봐요. 우리 받을 거 없어요. 차라리 삼성생명에다 넣으세요. 삼성이 망하면은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생명이 하나 있어요. 네, 하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출산 장려 정책 그거는 한 만큼 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그래서 빈둥우리기가 오고 그러면서 근데 더 불쌍한 건 저인 거 아세요? 저희가 낀 세대예요. 낀 세대. 부모의 효는 해야 되는데 효도는 못 받는 세대. 어디 가서 요구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 이런 게 지금 노인분들한테 그나마 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만큼 이제 2006년에서 막 점점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선택받은 자만 그런 실버 거기 들어가는 거고 덜 선택받은 사람은 그나마 노인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고려장을 당해요. 예, 고려장 신고려장 아시죠? 예, 버리고 가버려. 독거노인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자녀가 있으면 돌봐주지 않아도 그 돈이 안 나와요. 자녀가 없어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노인들의 사망이 뭐냐면은 질병도 있지만 물론 빈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독 이렇게 3대 사망의 원인인데 이분들이 안타까운 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양실조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독고사로 해갖고 이제 고독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 사망률 자살률이 굉장히 자살률 쪽으로 해갖고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뭘 한들 차라리 내가 죽어 없어지면 편할 것을 해갖고 죽어서 몇 달 뒤에 발견되는 변사체도 많습니다. 이웃집에서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하고 관심이 없는 거야. 자녀들도 전화를 안 해. 그래갖고 발견했는데 막 그냥 다 부패됐어. 그것도 옆집에서 신고했어요. 자꾸 냄새가 난대. 그리고 안 꼬이도 막 파리가 꼬이고 막 이래서 이제 했더니만 어때? 노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3대 질병, 빈곤, 고독 이런 거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그 좋은 실버타운에서 사시는데요. 여쭤봤어요. 우울하대요. 그냥 우울하대요. 자녀분들이 부모들이 재산이 있으니까 비싼 데다 고려장을 시켜놓고 안 찾아오는 거야.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자기는 슬프대요. 어머니가 손을 드시더라고요. 그게 고독이에요. 외로운 거야. 그나마 거기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더 바빠, 나보다. 오전에는 뭐 해야 되고, 인문학 강의 들어야 되고, 11시부터 1시까지 밥을 먹고, 그 뒤에도 스케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수입차가 막 벤츠부터 시작해서 나갔다 시장 보러 가는 거야. 외부에 갔다가 먹고 싶은 거 갖고 외제차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야, 여기 정말 이렇게 사는데도 저분은 외롭다. 그분은 고독한 거야. 군중 속에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었던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외면받는 거. 그러면서 신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같이 수반하게 돼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질병까지 연결되면서 심각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이러한 질병과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경제적으로 빈곤으로 식사를 거르지 않고 요리 프로그램으로서 하는 게 많아졌어요. 특히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 영양실조로 돌아가셔요. 웃기죠. 우리나라 이디오피아도 아닌데. 근데 갖다 주는 게 라면하고 밀가루 이런 거예요. 쌀. 그 쌀 보고 어쩌라는 거야. 할아버지들은 할머니 돌아가시면 개밥에 도토리 되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남자들이 요리를 많이 배우죠. 근데 옛날 지금 할아버지 세대는 가부장적이었잖아. 요리 할 줄 몰라요. 그나마 돈 있어갖고 반찬이나 이런 걸 사다서 저기 먹을 수 있는 형편이면 다행이게 안 그러기 때문에 영양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빠 요리 교실이나 구청 같은 데 이런 데 그리고 복지기관에서 할아버지들 실버 요리 교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내내 다른 프로그램 한다면 어디 아프다 맨날 아프시대. 아이 맨날 아파. 그분들은 허리 아프고 뭐 아프고 머리 아프고 저기 하는데 요리 수업하는 날은 기가 막히게 오세요. 아버님 오늘 왜 이렇게 복지가 걱정돼요. 담당 복지사 아버님 왜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두무부실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주에 하는 요리 수업도 못 나오시겠네요. 아니래. 그건 나갈 수 있대. 처음에 왔을 때 그분들 표정이 어땠는지 아세요? 우울무르해요. 표정도 어둡고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도 안 하고 뚱 해갖고 조금 앉아 계시는데 횟수가 거듭되면서 서로 대화 나누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싸갖고 가고 했는데 이어진 게 뭐였냐면은 그분들이 한 음식 갖고 도시락 봉사도 시작했다는 거. 본인들이 수혜를 받았잖아요. 하지만 나눌 수 있는 즐거움.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요리를 갖고 또 나보다 더한 이런 혜택도 못 받는 분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라는. 그래서 그분들이 한 걸로 도시락 봉사.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갖고 그것까지 이어지게끔 하고 이분들이 열심히 또 이렇게 하는 거에서 맨 마지막 시간에서 요리 경연대회. 그래서 부상도 주고 그러면은 욕구가 동기부여가 돼. 인생에 목표가 없어 노인분들은. 아유 그냥 빨리빨리 해갖고 맨날 죽어야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지만 죽고 싶어하는 노인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사는 의미와 목표가 없는 거야 이분들은. 그런데 목표를 하게끔 하고 동기가 부여된다는 거. 그래서 요리 선발대회까지 해갖고 이분들이 같이 협력해갖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거 해갖고 거기 담당 복지사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 그리고 선생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해갖고 1등 2등 3등 그런 대회도 하고 이런 실버에 대한 이런 요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분들에게 정서적인 안정부터 시작해서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 특히 아버지 요리 교실이나 남성 실버 대상으로 해서 요리하는 수업.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하러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거기 안에서 음식이 얼마나 잘 나오는데 거기 한 달에 관리비가 장난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하고 뭐하러 요리 수업을 하겠어요. 하지만 한단 말이에요. 왜 할까요? 그분들은 즐거움을 찾으려고.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은 단순하게 이분들이 안 아프고 삼시 세끼 해결하면 끝나는 노년 세대에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노인들 프로그램이 왜 생기는데 요양병원에서 옛날에 욕창 안 생기게 뒤집고 머리 감겨주고 밥 새끼 먹여주고 이걸로 끝이었어. 아프면 그냥 병원 데리고 가고. 하지만 요양병원에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왜?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게 즐겁게 살다가 이분들은 취미생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 통해 갖고 서로 교류하면서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실버 산업이 점점 문화적인 사업으로 해갖고 더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해서 오산 아시죠? 오산 경기도 안산? 아니야 오정구가 그때 어디지? 오정복지관이에요. 삼장님. 네. 거기가 어디죠? 우리 그 노인 특강 같다. 부천이요? 부천. 경기도 부천시 오정복. 거기 오정복 노인복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근처를 이제 자동차 타고 가면서 깜짝 놀란 게 노인복지시설을 그렇게 잘 내었어요. 그 동네가. 부천이 그렇게 예산으로 해갖고 노인 쪽으로 해서 요양병원, 문화센터 뭐 해갖고 잘 해놨어요. 그래서 식사도 3,000원. 잘 나와. 그러니까 오셔갖고 강좌도 공짜잖아. 그러니까 듣고 즐기고 놀고 거기 헬스장부터 해갖고 다 되어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3,000원 저렴하잖아. 맛있게 한 끼 따뜻한 밥 해갖고 먹고.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가고. 그래서 부천이 참 별로더라고요. 예. 굳이 살고자 해서 노인들 되고 우리 거기 삼성 노블 카운티 들어갈 형편 못 되면은 우리 부천으로 갑시다. 부천 가서 수혜를 얻고 돈 좀 있다 하면 우리 카운티로 가고 노블 카운티. 예. 그래서 함께 만들면서 이분들이 뭘 느끼냐면은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면서 신체적인 움직임과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원조하는 사람들과의 사귐 대화를 그냥 노인분들은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는 게 회로가 조금 이제 노화가 돼갖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화를 끊임없이 나누고 싶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귀찮은 거야. 사실 나도 그래. 나도 우리 엄마가 괜히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면은 살아있나 죽어있나 확인하려고 들어왔었는데 나하고 얼굴 보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건데 나는 귀찮은 거지. 근데 그거를 노인분들은 되게 바래요. 그렇지 맙시다 우리 앞으로. 예, 그러면서 외로움과 허기에서 벗어나갖고 건강, 정신적인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그게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요리 심리, 요리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직업 재활 측면에서도 요리 이런 거는 필요하는데 웃긴 얘기 해줄까요? 노인 일자리를 찾아줍니다 해갖고 구청에서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어떤 분야 잠시 아세요? 인테리어에서 그러면 저 되게 힘든 부분 있죠. 벽지, 뭐 도배부터 시작해서 뭐 철거 뭐 이렇게 하면서 젊은 사람들도 안 하는 거를 노인 일자리를 말을 죽으라는 거야? 아니 골다공증에 허리 부실해 죽겠는데 그거를 일자리랍시고 찾아주겠다고. 왜? 젊은 사람들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자리라고 해주겠다고 플랜카드를 아주 멋지게 여기저기 걸어놨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요즘 노인 일자리 찾아주는 거, 노인들 취업해갖고 경제적인 거 하는 거, 그게 엄청나게 지금 또 나라에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버 세대는 어째 보면은 그분들이 되게 불쌍한 게 그분들은 왜 불쌍하냐면은 자식들한테 다 투자했어. 그래서 본인들 노후 설계를 못한 세대예요. 애매하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잘 살고 조상 대대로부터 잘 살았고 재산을 많이, 아니면은 본인이 수완이 좋아서 재산을 불려갖고 갖고 있던 재산이 많다. 그래갖고 노후가 확실하게 부정돼갖고 하는 그런 분들을 빼고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집까지 다 팔아갖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결혼시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한 자식들이 어느 누구도 부모들을 책임지고 이렇게 돌봐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버 세들이 굉장히 불쌍한 거고요. 그보다 불쌍한 거는 저희예요. 부모님들한테 생활이 다 줘야 돼. 아이는 아이대로 당연한 듯이 부모한테 배우고 먹고 즐기는 거에 있어서 돈을 요구하고 안 되는 부분에서 화를 내요. 그러면은 자녀로서도 그분들한테 해야 될 효가 있고 자식들한테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낀 세대라고 해갖고 저희 세대가 가장 불쌍한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렇게 해갖고 독립해갖고 엄마가 이제 너 월급 받으니까 적금 부어주게 했더니 엄마가 왜? 내 돈이잖아. 요즘 아이들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 돈이잖아. 엄마가 왜? 간식도 자기 돈으로는 절대 안 사 먹어. 우리 딸도 그래요. 통장에 쥐어진 맞아요. 자기한테 절대 된 못 거는 건드려요. 절대 못 건드리게 하고 통장에 집어넣고 가증 감원 이설로 해갖고 10,000원만 찾아서 엄마 맛있는 거 사주면 안 돼. 딴 생각, 딴 소리예요. 돈 얘기에서 벗어나려고 절대. 요즘 아이들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자식들한테 퍼주지 마세요. 절대 후회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고려장, 신고려장도 아니고 초특급 고려장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금 꼭 들어놓으시고 현찰 있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살 수 있는 집은 꼭 있으셔야 돼. 왜? 그거 팔아서 실버타운 들어가야 돼. 우리 최소한의 시설을 갖춘 실버타운 들어가려도 2억은 있어야 돼. 현금 2억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래서 우리 어쩔 수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꼭